10주차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학습 목표는 모집단 분산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 모집단 분산 가설 검정이 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걱정을 하다 보면 많은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어떤 얘기 하냐면 걱정하다 보면 5만 가지 생각이 난다. 밤새도록 걱정해도 좋은 묘안이 떠오르지 않죠. 왜냐하면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과의 소통을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정보 수집을 잘못하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또 냉철한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소통을 못한다, 나는 소통을 왜 이렇게 못하지라고 걱정만 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걱정거리가 발생하면 걱정하려고 하지 말고 걱정의 대상을 고민으로 한번 바꿔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걱정할 거리를 고민으로 바꿔보라.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잘 못한다라고 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지라고 고민의 문제로 바꿔놓으면,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건지 하는 그 고민거리로 만들어 놓으면 그 문제로 바꿨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도 뭐 10가지, 20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고민거리의 방법이 나왔을 때 그 방법을 해결하면 모든 문제는 잘 해결된다.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걱정으로 끝내지 말고, 걱정에 걱정을 해서 생각에 생각을 키워서 수많은 걱정거리로만 끝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걱정을 고민으로 바꾸면 결국은 고민을 하다 보면 문제 해결의 방안이 떠오르고, 그 문제 해결의 방안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해 보면 걱정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사라진다. 또 문제 해결이 잘 풀린다. 아주 단순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고민으로 바꿔보면 어떤 해결책이 등장하고 그 해결책을 실행해 보면 삶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할 때 통계량은 카이스퀘어 값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분산 분의 자유도 n-1에다가 표본 분산을 곱해서 카이스퀘어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원래 카이스퀘어는요, 원래 이제 그 수익 통계학에 보면은 G라고 하는 게 원래 이것분의 x-μ인데, G1의 제곱 더하기 G2의 제곱 더하기 G3의 제곱해서 이걸 전부 더하게 되면 이게 이제 n-1의 카이스퀘어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카이스퀘어 분포도 무슨 분포를 하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양의 꼬리 분포입니다. 양의 꼬리 분포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수직축을 그린 이유는 마이너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플러스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꼬리 분포 형태를 가는데, 이런 오른쪽 꼬리 분포 형태를 갖는 분포가 카이스퀘어 분포하고 F 분포가 있어요. F 분포. F 분포. F 분포는 모집단이 2개인 경우이고 카이스퀘어 분포는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인데, 이제 이번 시간 우리가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카이스퀘어 분포를 가지고 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도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양측 검증과 단측 검증이 있고, 또 단측 검증은 좌측 검증과 우측 검증이 있어서
좌측 검정이다 우측 검정이다 할 때의 기준은 항상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각력이 좌측에 있으면 뭐예요? 좌측 검정이 드는 것이고 기각력이 우측에 있으면 우측 검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빗금친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가 되는 거니까 요 하얀 부분은 뭐예요? 1-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1-알파가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x축과 이 곡선과 둘러싸인 면적은 1이고 그게 확률이 1이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양측 검정은 기각력이 어느 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죠. 양쪽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얼마예요? 한쪽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것이고 이쪽도 2분의 알파가 되는 것이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는 알파가 되는 것이고 가운데 부분이 1-알파니까 1-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1이 되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도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이 있고 단측 검증은 뭐 말 그대로 양측 검증은 우리가 양쪽에 기각력이 있는 것이고 단측 검증은 기각력이 좌측에 있으면 좌측 검정, 우측에 있으면 우측 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문제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작년에 인텔리전스 쿼테이트 IQ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분산이 256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도 작년과 동일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5명을 표본출해서 IQ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본 평균이 103.52였고 표본 분산은 225.18이었다. 금년에 IQ의 분산이 작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10% 유의 수준으로 검정하라. 그러니까 작년과 동일하냐 안 동일하냐 이게. 이냐 아니냐 문제니까 무슨 검정이에요? 양측 검정이면 알 수 있죠. 이 학교 학생들의 IQ는 정기연필인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교과서 175페이지 문제가 수치로 주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것은 이제 분산과 표본 분산과 이걸 표준표 가르쳐 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설을 해보면 H0 HA 해서 분산이 256이 아니다. 분산이 256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파는 얼마예요? 알파는 몇 퍼센트입니까? 10%. 0.10이 됩니다. 0.10. 세 번째로 우리가 인계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냐 아니냐 문제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예요? 양측 검증이라 했죠. 양측 검증. 그래서 기각력이 양쪽에 있습니다. 기각력이 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스케 값이 좌측이 작고 우측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10% 0.10의 양쪽이니까 이쪽이 얼마나 얘기해요? 0.05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하면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0.95가 되는 거예요. 0.95. 요게 쭉 한 거니까. 그래서 좌측의 카이스퀘어 값은 알파가 0.95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자유도가 있어서 하나를 뺍니다. 24를 봐야 되고 또 우측에 있는 것은 0.05에 24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교과서 328페이지 가보세요. 328페이지 가라고 할 때 가야 됩니다. 빨리 가세요. 328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죠. 카이스케어 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는 방법은 24를 먼저 봐야 돼요. 그 수직 이제 쭉 보면 24가 나와 있죠. 24 쭉 오른쪽으로 갑니다. 가서 그 가로 안에 나와 있는 집실론 알파 값 출연에 0.95 값이 얼마예요? 13.8이죠. 그래서 여기가 13.8이 되고요. 우측 값이 여기가 13.8이 되고
우측값이 우리가 0.05에 해당 값이 36.4예요. 36.4. 여기가 36.4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쓰면 카이스퀘어가 얼마예요? 13.8부터 36.4까지는 H0가 채택이고 카이스퀘어가 어때요? 36.4보다 크거나 혹은 카이스퀘어가 13.8보다 작으면 이것은 H0 기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를 해보겠어요. 네 번째는 카이스퀘어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예요. 뭐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분모는 모집단 걸 쓰는 거죠.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거고 여기는 n-1의 s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밑에는 256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25에서 하나 뺀 건 24 곱하기 표본의 분산이 얼마 나왔어요? 225.1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교과서 한번 보세요. 교과서 176페이지 보면은 21.1이 나왔습니다. 21.10 21.110 어디로 가요? 간다 일로 가죠. 가운데가 하얀 부분에 해석해 있죠. 그래서 결론은 H0가 채택이다. H가 채택이냐면 뭐예요? IQ가 작년하고 차이가 없다. 작년에 IQ 테스트가 분산이 256이 나오고 올해는 표분산 225.18이 나왔지만 분산이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 분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변동에 대한 얘기죠.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의미가 있지만 분산이 크다 작다 할 때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IQ가 뭐예요? 고르지 않다. IQ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차이가 많다는 얘기고 분산이 작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작다는 얘기는 IQ가 좋은 사람과 IQ 낮은 사람의 간격이 좁다는 얘기죠. 몰려있다. 동질적이다 하는 얘기.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고르다. 동질적인 집단이고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IQ가 차이가 많아서 IQ가 좋은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간격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작년에 분산이 256이었는데 올해 그 계산하니까 225점 얼마가 나와서 분산이 작년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그 예제 8번입니다. 예제 8번. 한국산 시계 품질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어 주당 발생하는 오차의 분산이 플러스 1초 이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20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일주일 동안 발생하는 오차를 측정한 결과 표본 평균이 0.07이고 표본 분산이 2.0643이었다. 한국산 시계의 주당 발생 오차에 대한 분산이 1초를 초과한다고 할 수가 있는지를 검증해봐라. 그러니까 1초를 초과한다. 분산 1초를 초과하느냐 이걸 보라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뭐 가설 간단하죠. 가설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산 우리가 첫 번째요. 가설 H0 HA 하면은 분산이 1초를 초과한다 할 수 있냐? 초과하느냐? 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분산이 1초를 초과한다고 할 수 있는가를 항상 뭐예요? 대립가설로 만들어. 대립가설로. 예. 두 번째는 알파가 얼마예요? 알파가 1%. 0.01입니다. 0.01. 예. 0.01.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인계치를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린다 했죠? 항상 쭉 그립니다. 크냐 하니까 우측 검증입니다.
우측 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스퀘어 값을 볼 때는 알파가 0.01로 보고 지금 20개니까 19을 봐야 됩니다. 19를 봐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다시 328페이지를 갑니다. 19로 가서 0.001 얼마예요? 그러면요 0.01이 36.2로 나오죠. 우리 교과서 그 177페이지 보면 36.19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 차이라는 게 아니라 표가 이제 그 자릿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36.19로 나오는 책이 있고 우리 교과서의 표로는 36.2라고 줘 있으니까 교과서라면 36.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범위로 쓰면 카이스퀘어가 얼마예요? 36.2보다 작으면 H0 채택이라고 쓰는 것이고 카이스퀘어가 36.2보다 크면 H0 기각이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까지 한 거고요. 네 번째는 카이스퀘어를 계산해야 돼요. 지금 총 자릿수가 몇 개입니까? 총 자릿수가 20개니까 20-1 하면 되는 것이고 표본 분산은 얼마 나왔어요? 2.0643인데 그걸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가 아니고 분산이니까 그냥 요거니까 S제곱이니까 그냥 제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분산은 얼마 나왔어요? 당연히 얼마 나왔어요? 1로 나온 거죠. 그래서 1분의 하면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9.222 나와요. 그래서 39.222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 여기가 36.2니까 여기 빗금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HA가 채택된 거죠. HA가 채택했다는 얘기는 H0가 리젝트 되었다는 얘기죠. 리젝트 되었다. 그러니까 HA가 accept 되었다는 얘기는 분산이 1보다 크다. 따지고 보면 한국산 시계가 분산이 크다 하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분산이 큰 거 좋지 않죠. 분산이 작아야죠. 분산이 작아야 되는데 크다 하는 얘기는 좋지 않지만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A가 accept가 되었습니다. 모집단 분산 가설 검정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교과서 문제 4번 문제입니다. 뭐 커피 자동 판매기 우리가 밴딩 머신이라고 하죠. 밴딩 머신. 이 밴딩 머신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게 아마 1977년 뭐 그 정도에 등장했어요. 1978년도 때 밴딩 머신의 커피 한 잔 값이 100원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보통 한 5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믹스 커피 뭐 1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커피 가격으로 보면 그 당시에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2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사립대학 등록금이 평균 400만 원 정도 가까이 갔어요. 300만 원. 뭐 우리 대학은 뭐 작기 때문에 잘 안 들어서 300만 원 간다고 하면 지금보다 15배가 올라갔다고 하면 밴딩 머신의 커피 가격을 1,500원 받을 수 있는 경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밴딩 머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500원 정도로 팔리기 때문에 대학 안에서 팔리기 때문에 밴딩 머신의 커피 가격은 오히려 등록금에 비하면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커피 자동 판매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한 컵당 투여되는 양에 대한 분산이 0.04온스 미만이어야 한다. 분산도 이제 양이 많거나 적으면 안 되고 분산이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커피 자동 판매기 정상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15컵을 표본 추출해서 투여되는 양을 조사한 바 표본 평균이 6.0466이고 표본 분산이 0.07이었다. 모집단은 전기요금 버린다고 가정할 때 커피 자동 판매기 정상적으로 작동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분산이 뭐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이 0.04온스 미만.
0.04온스 미만이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0.1. 그러니까 가설은 H0, HA로 하면 분산이 0.04보다 작으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고, 이거 0.04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근데 하여튼 작아야 이게 이제 정상이라는 얘기인데,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는 얼마예요? 알파는 0.05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인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요 축을 그린다 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뭐뭐보다 작으냐 하는 거니까 이쪽이 작으냐,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0.05니까 이쪽은 0.95로 하겠으니까 이 카이스퀘어 값을 계산할 때는 알파가 0.95인 경우를 봐야 돼요. 0.95. 그 다음에 표본의 수가 15니까 15에서 하나를 뺀 14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328페이지로 가서 그 자유도가 14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0.95에 해당이 되는 값 얼마예요? 0.9에 해당 6.57이죠. 이 값이 6.57 나옵니다. 교과서 보면. 그래서 카이스퀘어가 6.57보다 크면 이쪽이면 H0 기각, H0 채택. 카이스퀘어가 6.57보다 작으면 H0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 부분에 해당이 되면은 채택이고, 이 부분에 해당이 되면 기각이 되는 거죠. 뭘 기준으로? H0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카이스퀘어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뭐 여러 번 해봤죠. n-1에 요거니까 지금 표본 분산이 얼마 나왔어요? 표본 분산이 문제에서 표본 분산이 0.07이네요. 그러니까 15에서 하나를 뺀 14를 곱하기 0.017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분모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들어간다 했으니 0.04가 됩니다. 0.04.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약 5.9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5.9. 5.95는 간다 어디로 가요? 5.95는 이쪽이 큰 값이고 이쪽이 작은 값입니다. 좌측에 있으니까. 그래서 빗금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빗금친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결론은 뭐예요? H0가 리젝트가 된 거죠. H0가 리젝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H0가 리젝트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HA가 억셉트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에 대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은 물론 이제 n-1의 자유도를 갖는 카이스퀘어 값으로 한다. 아까 카이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G라고 하는 것, G1, G2, G3 이것을 전부 뭐 더하면 서메이션 G1의 제곱을 하면 그게 바로 카이스퀘어 분포를 이룬다. n-1의 자유도를 갖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이룬다고 배웠고, 결국은 이거 이제 계산하면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표본의 분산을 자유도를 곱해서 모분산 나누면 카이스퀘어 값을 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집단 분산에 대한 검정 통계량 형성평가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집단 분산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지통계량 쓰는 거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카이스퀘어 통계량 쓰는 거 앞에서 배웠습니다. 형성평가 2번 문제는 이제 가설검정 전체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포괄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할 때 포괄적이라는 뜻은 뭐냐? 우리가 7장에서 가설검정의 기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포괄적이다, 뭐 가설검정의 상호 배반적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여기서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은
상호 배반적이다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상호 배반적이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김무가설과 대립가설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사실이다. 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모두 사실이다? 안 되는 거죠. 어느 하나만 드는 거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모두 거짓이다? 또 아니고요. 김무가설 대립가설은 동시에 발생한다?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김무가설이 맞으면 대립가설이 틀린 것이고 대립가설이 맞으면 김무가설이 틀린 거니까 김무가설과 대립가설 중 어느 하나는 사실이다. 이게 결국은 김무가설, 대립가설은 포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은 상호 배반적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교과서 146페이지에 보면 아랫부분에 mutually exclusive라고 하는 거 그 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mutually exclusive하다 상호 배반적이다 하는 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장 그 가설 검증에 있어서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